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 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입장인데요. 이 같은 인식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국회 안행위 위원이시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신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무상급식 논쟁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지방재정법 같이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해설인 정청래입니다. 올 때마다 오늘은 해설을 하러 왔어요. 오늘은 해설을 하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안행위 위원이자 간사인 네. 정청래 최고위원을 소개합니다. 아, 네. 간사.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위원이 아니라 간사라고 했는데 제가 새벽 5시 반에 나온 관계로 좀 이게 혀가 꼬이네요. 오늘. 명량해전의 울돌목 전사. 길목을 지키는 전사. 그러니까요. 네. 아, 방금 여의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 마치고 상암동으로 오셨어요. 예. 15분 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17분 걸렸는데요. 네. 진짜 우리 그 수행비서가 급하게 네.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비공개 회의 주요 의제는 뭐였어요? 그 전에 네. 얼마나 웃기냐면 네. 2, 3년 전인가 하여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무슨 대학생인지 뭐 팟캐스트도 한번 해보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대학생들이요? 네, 이 시대의 진보 개혁의 아이콘인 정청래 의원님께 한마디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정청래 의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약 정리 셀프 소개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무를 겸비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지.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명량해전의 울돌목을 지키는 네. 전사가 되겠다. 네. 한 명의 군사로도 길목만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채널A인가 TV조선인가 네. 갑자기 앵커가 나오더니 이순신 장군을 아니 정청래 의원은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스스로 자청을 했었다. 이렇게 건방질 데가 어딨냐. 네. 이러면서 까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야, 참 내가 주목받기는 하고 있구나. 네. 나의 말 한마디, 예. 조크 한마디에 예. 야, 웃자고 한 얘기를 이렇게 죽자고 덤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또 팟짱에서 예.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자처하고 나선 정청래를 비판한다. 네. 이런 종편 방송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 올돌목 정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 인상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주민세 안 오르고 있죠. 네. 그거를 지금 딱 길목을 막고 계셔서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모 의원이 정청래 의원 홍보하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울돌목 정신으로 길목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다라고 했더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 참 해설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해설을 좀 하자면 네. 이런 겁니다. 주민세는 가구당 이제 걷어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국회 법상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평균 지금 지자체에서 무서워서 10,000원까지 다 못 걷고 4,620원을 걷어요. 평균. 그러면 2배를 올릴 수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네. 네. 9,99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국회로 떠넘기는 거야. 네. 그래서 10,000원 이상 20,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내달라. 그래서 아니 당신들부터 그렇게 급하면 궁하면 10,000원까지 받아라. 지방의회 조례로 액수를 정하면 되잖아. 네. 근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그러냐고. 네.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나의 이런 논리 적합한 강변에 아무 소리들 못 하더라고. 그게 주민세를 못 올리고 있었어. 네. 근데 자동차세는 더 심각했죠. 2배. 200% 인상. 그러니까요. 그러면 2,500cc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 낸대요. 와. 근데 이거를 2배 올리면 9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는 몇 cc야? 저는 1,500cc.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내나? 그러면 지금은 한 1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금 내? 언론인에 대한 혜택이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네. 오래돼서 그런가? 20만 원 내던 사람은 네. 60만 원 낼 뻔했어요. 야. 그리고 30만 원 내던 사람은 90만 원 낼 뻔했어. 정청래 계속 깎아줘. 야, 아니 진짜 중요해요. 이런 한 분 사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태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막 그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 그렇게 그 작은 것도 꼼꼼히 작은 게 아니죠. 엄청 큰 거죠.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힘. 근데 제가 그런 게 필요해요. 내 스스로 자화자찬할 때는 네.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네. 장윤선 기자가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네.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부끄러움도 느껴봐. 알부남이에요 제가. 네. 알고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사실은. 저는 알부남이라 그래서 알고 나면 부드러운 남자, 촌철살인 송곳 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나면 부드러운 남자다 이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나면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네. 2004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네. 2003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이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네. 첫날 네. 우리 동네에 성미산이라고 있어. 네, 성미산. 근데 이제 아침 6시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굳게 결심하고 이분들을 찾아뵙고 정청래를 알려야 되겠다 네. 하고 올라갔는데 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1시간 반 동안 아무하고도 인사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3일간 그러고 내려왔어요. 왜 간 거야? 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네.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면서 네.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고 네. 모르는 사람한테 네. 나를 알릴 것인가. 네.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참회를 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4일째는 네. 올라가서 인사를 했어.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당신 누군데 악수하자고 그래?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급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분 하고만 악수하고 내려왔어.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바뀌는군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내가 악수를 하자고 하기 전에 네. 모르는 분들이 와서 악수하자고 그래. 그만큼 뜬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오늘 아침 공개 회의 때요. 네.
재밌는 또 촌철살인 하나 날려주셨더라고요.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비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야말로 주민 소환 대상감이다. 그 경남도 주민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비정하죠.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네. 처음에 경남도지사가 됐을 때 멋지게 취임사를 합니다. 노인 틀니 사업 네.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복지 예산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경상남도에서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묻겠다. 경상남도 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무상급식 하지 말고 네. 돈 내고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참,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오셔서 이 얘기 하실 줄 알고 제가 또 그 사이에 취재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취재를 했더니 촌철살인 스피드한 취재네. 17분 30분 오자마자 요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전화 취재를 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남도 도지사, 부지사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은 식대가 포함이 된대요. 급여 명세서에. 그래서 그러니까. 식대가 있고 그리고 식대 포함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민원인까지 포함해서 부대 비용 식비까지도 포함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한 끼당 민원인이 10명이 왔다. 그러면 한 끼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28,000원 뭐 네. 이렇게 뭐 밥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식대도 받고 또 업무 추진비로 또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주로 저희 경상남도 출입 기자인 윤성효 기자한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가 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대요. 바깥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요때 식권을 내고 먹는지 안 내고 드시는지 요거를 누가 확인하면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 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지사는 참 이상하신 분이네. 네. 아니, 경상남도 도청 도지사는 업무를 하라고 있는 것이지 밥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경남도청이 밥 먹으라고 있는 곳이야? 네. 아니, 도지사 업무 보라고 있는 곳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 이게 공짜 밥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애들한테 어린이집에서 보면 유아교육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밥 먹는 습관. 그리고 밥 먹는 식사 예의, 예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공짜 밥은 아니고 네. 또 무상급식이란 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의무급식이라는 거죠. 의무급식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돼. 네. 초등학교, 중학교만 의무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중학교 의무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만 의무교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유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이잖아요. 네. 가르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의무교육적 차원에서 급식을 바라봐야지 네. 돈 있는 애들은 돈 내고 먹고 없는 애들은 불쌍하게 네. 한 구석에 구덩이에서 그냥 공짜 밥 먹어라. 네. 이런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인간적 도리에도 안 맞는다. 그렇죠. 그런데 채널 A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홍준표 지사가 그 진보 교육감들에 맞서서 무상급식을 외롭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새누리당이나 다른 그 보수 정치인들이 함께 나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정말 잘못된 것이요. 자, 그러면 급식을 놓고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네. 아니 그러면 돈이 있는 애들은 교과서 사야죠. 돈 없는 애들만 교과서 무료로 받아야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종 네. 의무 교육에 따른 국가가 지급해야 될 물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다 돈 있는 애들은 그럼 내라고 해야죠. 왜 급식만 안 되냐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의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같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자꾸 무상급식을 자꾸 내걸고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을 뭐 좌파 정치인 뭐 이렇게 하면서 몰아세우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본인이 이 보수 안전망 네. 의 전사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닐까? 안전망의 전사?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잖아. 한번 실패한 사람들. 네. 근데 동대문에서 민병두 의원한테 떨어졌잖아요, 국회의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래서 보수의 안전망을 치고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한번 뭘 해보겠다 하는 그런 꼼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권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비판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실제로 올랐어요. 예,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에서의 대표 선수가 돼야 뭐 대선 후보로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네. 어쨌든 보수 세력을 집결하고 본인이 그 앞에 선봉장에 서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애처로운 안간힘이다. 네. 그 홍준표 지사가 주민 소환 대상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론상은. 이론상으로. 예, 그리고 시민단체가 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6.4 지방선거가 아직 1주년이 안 됐잖아요. 네. 1년 이후부터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로 제가 포착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지역의 예. 시민단체에서 하여튼 경상남도 주민들 중심으로 네. 6.4 1주년 이후에는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초등학교 뭐 이런데 네. 급식비 내라 이렇게 통지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비 때문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경상남도 교육감 인터뷰했을 때 그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혹은 돈이 없어가지고 급식비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행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강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남도 안에서 이 급식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세훈 시장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할 때 네. 그때 기억나시죠? 나쁜 투표 착한 거부. 맞아요. 예.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착한 거부. 나쁜 투표 착한 거부는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 근데 네.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네. 걸맞는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을까요? 하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오. 그랬더니 홍대 근처 무슨 기획사 하시는 분이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나쁜 투표 착한 거보다. 그래서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했죠. 네.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힘이야. 집단지성의 힘. 그런데 이것은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올라온 것입니다라는 말은 안 했지. 살짝 조용하게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살짝 그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도 역량인가요, 정치인의? 하여튼 그것을 제안해준 이름 모를 그분에게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어디선가 응원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저나 이제 18일 날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하고 문재인 대표가 회동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회동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공연히 네. 홍준표 지사만 텔레비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것 아닌가. 신문에 사진 같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서 네. 신문에 한번 보도하게 더 하지는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뭐 홍준표 지사가 철회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 띄우기에
그 활용당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활용 거예요? 당할 것이 높다라기보다는 그쪽에서 활용할 것 같다. 아니 근데 당연히 활용을 하겠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사진 찍히고 그것이 신문의 일면에 전부 사진이 나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수를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공개 최고위 때 이게 적절한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는 하셨겠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뭐 처리하겠어요. 아니 홍준표 지사는 철회를 안 하는데 문재인 아니 대표 만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이미 만나기로 뭐 했는데 네. 뭐 만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더 웃겨지잖아. 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난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철회할 뜻이 없어 보인다라는 진단은 왜 하시는 거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정치 쟁점화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상급식 자체를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사회적 합의로 무상급식은 뭐 너무 당연한 걸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지사가 계속 정치 쟁점화하면서 다시 또 이제 그 역행하는 홍준표 지사는 네. 정치 기술로 이 문제를 소재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어떤 분이 쓴 네. 정치에 관한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삼 정치인이 아니고 대중 정치인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네. 대중에게 말해요. 네. 그 책을 제가 그 쭉 읽으면서 굉장히 정독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박성민 씨가 쓴 책인가 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네, 이긴다. 네, 뭐 그 네. 책 같은데 네, 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정치인은 주도하라.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 이슈든 간에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이슈를 주도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찬성 측 의견이든 반대 측 의견이든 자기가 그것을 먹는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면은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홍준표 지사가 지금 네.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어쨌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 이 의무급식 이 부분을 본인이 그냥 갑자기 젖줄을 끊듯이 끊으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네. 하고 있는데 성공하기 어려운 이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 있는 학부모들의 네. 그 모심에 음. 불을 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좀 끔찍해요. 일단 뭐 본인은 뭐 결단했다. 무슨 막 칼 휘두르듯이 칼자루 쥐고 뭐 오늘 당장 오늘부터 무상급식 중단하니까 내일부터 다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황당한 거든요. 다른 지역은 다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만 이거를 끊겠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게 이게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이게 본인한테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오세훈의 가거든요. 실패를 네.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죠. 오세훈 시장도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죠. 잘 나가다가 여기에 걸려서 지금 뭐 거의 아웃된 네. 상태이고 영어로 치면 disappearance 디스어피어런스. 사라졌잖아. 아웃고잉이 아니잖아. 디스어피어런스. disappearance 했잖아. 근데 네. 홍 지사도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홍준표 이 지사. 이슈에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오세훈 전 시장처럼 디스어피어런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 정치에도 큰 도움이 안 될 텐데 굳이 이제 아이들 밥 먹이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아웃고잉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찾아보세요.
새 의제로 적절한 넘어가려면 언어를 내가 구사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적절한 언어인지 아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손가락이 막 떨리고 있어요. 브릴런트 틀렸을까 봐.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았을까? 브릴리언트? 자, 그 홍준표 지사의 이 노이즈 마케팅,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남도의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찾고 계세요?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예, 차에서 찾으셨어요. 정확하게 보였네 여기. 네. 외향적인 사교적인 네. 책임 있는 자리를 떠나는 네.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네. 잘못 사용했어 아까. 틀린 영어 쓴 거야. 틀렸어. 네. 그러니까. 그럼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 아니셨나 봐. 디스어피어런스 아웃고잉. 디스어피어런스 아웃고잉. 예.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면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함께하는. 과거에 영어 학원 안 하셨어요? 영어 학원은 정봉주 의원인가? 정봉주가 저기 그거 했지. 예. 외대어학원 종로에서. 예. 그때 가서 내가 경영 컨설팅 했었지. 아 그래요? 동시대에 같이 학원 이런 하셨어요? 식으로 학원 경영하면 망한다? 안 된다. 아, 그리고 원장은 네. 좀 절도 있고 네.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 아, 좀 그랬어요? 묵직해야 된다. 그렇지만 유머를 잊지 마라. 네. 그 의원님은 수학 학원 하신 거예요? 아니 난 종합학원 했지. 종합학원. 예. 어찌됐든 그 386 운동권들의 학원 영업 잠깐 살펴봤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나저나 어제요. 그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당정청 회의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4월 임시국회 앞두고 지방재정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방재정법은 바로 누리과정 예산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서둘러서 통과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재정법은 네. 목적이 뭐냐면 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 남발을 억제하는 법이에요. 네. 제한하는 법.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라고 공약했잖아요. 2012년 대선 때. 대선 때. 네. 그런데 이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무상보육 이런 문제가 진보의 이슈로라고 본인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잘 해줘봤자 네. 이것은 표가 다 야당 쪽에 간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을 예산을 빼서 네. 누리과정 예산을 줘라. 그러면 일타 쌍피야 이게. 일타 쌍피.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 네. 지방 예산으로 해라. 네. 그러니까 그럼 지방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는 네. 우리 돈이 없다. 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빚 내라. 그랬더니 지방재정법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면 지방재정법 바꿔줄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안행이 야당 간사 울돌목 길목을 지키는 전사로서 네. 목적부터 바꿔라. 지방재정법. 그렇다면 그렇게 바꾸려면 목적부터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 부실화를 위해서 지방채 남발을 무제한 허용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네. 어떻게 재정 자립도가 다 50% 미만인 데가 너무 많은데 빚을 이고 사는 지방 공기업이 너무 많은데 네. 지방채 남발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맡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막 그 가계부채도 심각하잖아요. 네. 1,000조가 넘어가지고 집집마다
빚을 이고 사는데 그 빚에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도 막 낮추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결국에는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남발 허용법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얼마나 웃기냐면 네. 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을 제가 헌정사상 최초로 팟짱에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아,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어. 네. 근데 얼마나 웃긴 정부냐면 네. 2013년 네. 11월 15일 날 네. 정부 입법안으로 네. 지방채 발행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정부가 네. 그래서 2014년 5월 28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거든. 네. 그러면 2014년 12월 달에 네. 이것이 공포 시행이 돼야 돼. 12월에. 12월에. 네. 근데 11월 달에 다시 재개정안을 냈어. 어떻게 해요? 허용하는 걸로. 지방채 허용하는 걸로. 아니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정상의 멘탈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꿨다가 다시 또 바꾸지 말라 그랬다가 정부 입법으로 네. 법을 내서 5월 28일 날 통과시켜가지고 정부가 공포를 했어요. 네. 4월 29일 날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네. 5월 28일 날 앞으로 6개월 후에 시행하겠다. 네. 그래서 시행일이 언제냐면 12월 29일이야. 12월 29일. 2014년. 네. 근데 요 한 달 보름 전에 네. 11월 7일 날 네. 새누리당 김모 의원에게 시켜가지고 네. 정부 입법하면 몇 달이 걸리니까 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법을 그 김모 의원도 밝혀주세요. 김모가 누구야? 김장실 의원. 김장실 의원. 아. 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로 예.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거야. 참 이게 국민들이요.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을 알면 알수록 참 이게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발상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장이 네. 오마이뉴스 여러 가지 재정상 네. 올해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엄청난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반발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 어쨌든 네. 합의가 돼서. 네. 그래서 이 법은 2015년 네. 12월 달부터 시행한다. 네. 그런데 갑자기 오연호 대표가 네. 장윤선 기자를 시켜가지고 네. 10월 달에 네. 10명을 뽑을 수 있는 그 사규를 다시 개정안을 낸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우리 국민들은 파업도 못 하고 근데 이런 사실조차 네 정확하게 알지도 잘 못하고 보도가 안 되잖아요. 보도도 안 되고요. 그래서 더 웃긴 게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뭐냐면 네, 유치원은 네, 교육부 관장이에요. 그렇죠. 교육기관이야. 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야. 보육기관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죠. 네. 네. 그러면 유치원 예산이든 어린이집 예산이든 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돼. 네, 그건 정부 예산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음. 지방에서 예산을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과 네. 유아교육법상 네. 그러면 지방교육청에 떠넘길 수가 없어. 법상. 네, 네. 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야당한테 이걸 개정하자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시행령을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네. 시행령을 고친 거야. 자, 근데 모법하고 정반대잖아요. 네. 그럼 어떡해요? 시행령을 근거로 삼은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참 이건 법을 정확하게 안 지키는 거죠.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투쟁의 형태가 있대. 어떤 거예요? 준법 투쟁.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자면 법을 지켜. 지하철을 네. 예를 들면 7분 간격으로 아니, 노동조합이 하는 10분 간격으로 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렇게 하면 교통 수요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7분 단위로 아. 지하철이 예를 들면 와. 네, 네. 그러면 파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준법 투쟁하겠다. 그럼 10분간 음. 간격으로 늘리는 거야. 네. 이게 준법 투쟁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 없는 이상한 투쟁 형태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근데 준법 투쟁이란 맞아요. 말이 상호 모순이잖아요.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 네, 근데 그걸 법을 투쟁의 안 수단으로 지키는 비합법
투쟁이 맞는 말이잖아. 어울리는 말이잖아. 그렇죠. 투쟁이란 말은 투쟁은 스트러글. 그래서 보통 네. 일리걸 스트러글이 네. 보통 일상적인 네. 거잖아. 네. 근데 이것은 요새 영어학원 다니시나 봐. 아, 왜 그래? 계속 하여튼. 영어를 많이 쓰시지? 네. 아니 여하튼. 그런 말을 쓰면 좀 네. 유식해 보일까? 봐. 어쨌든 네. 근데 진짜 정부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준법 투쟁해 주세요, 정부.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만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러다가 사실 지난해 연말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요. 엄마들이 자칫 어린이집에 있다가 22만 원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공립유치원에 줄 서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치원에 가든 또 어린이집에 있든 똑같이 다 그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때도 땜질 시기였잖아요. 2, 3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3월 이후에는 진짜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3월이 온 거죠. 거기에 또 네. 숨겨진 1인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저는 숨겨진 1인지까지 찾아내는 드러내서 정치인. 해설하는 참 해설인, 참 해설 정치인으로서 네.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2015년 누리과정에 드는 전체 예산은 네. 3조 9,622억입니다. 근데 기방교육청에서 편성하지 못한 돈이 부족해서 네. 이것이 1조 7,65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원이 네. 펑크가 난 거죠. 빵꾸가 난 거네요. 그랬더니 음. 정부에서 네. 좋다 그러면 1조 7천억 중에서 네. 5천억은 정부에 대줄게. 네. 5천억을 대준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1조 2천억은 없잖아. 모자라잖아요. 예. 요 부분을 지방채를 지방채로 발행해라. 그 이자는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런 이자를 거죠, 갚아주겠다. 정부가. 목적 예산 네. 5천억과 네. 1조 2천억 1조 2,593억이 정확하게 네, 네. 이거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대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것도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어. 그럼 지금 협상이 지방채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음. 통과될 걸 예상하고 지금 국가 전체 375조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이건 사실상 불법 예산 상태야.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네. 2015년 국가예산 375조는 네. 법적인 것이 미비된 상태로 통과됐기 때문에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내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방재정법을 누가 맡고 있어? 울tur목 정신의 전사. 제가 맡고 있잖아요. 네. 정청래 안행이 간사. 자 그러면 위원 아니고 간사. 그러면 1조 7천억이 네. 부족하면 정부가 어쨌든 주기로 한 네. 예산 5천억이라도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풀고 있어요? 안 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지방교육청에서는 지금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네. 그럼 5천억이라도 먼저 풀면 되잖아. 네. 그럼 돈을 미리 땡겨 쓰고 나중에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네, 그때-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이렇게 메꾸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예. 교육부에서 네. 기재부에서 5천억도 줄 수 없다. 이유는 뭐예요?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삿바싸움 하는 자 그러면 격인가요?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5천억을 줄 수 없다라는 네. 게 지금 기재부 정부 논리예요. 새누리당. 네, 네.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네.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375조를 통과시켰느냐. 그렇죠. 얘기되네요. 명징하죠. 명징하네요. 명징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생각이 안 나시죠? 클리어. 클리어? 심플. 심플. 자 그런데 네.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작년 12월 예산정국 때 지방재정법을 같이 퉁쳐서 통과시킨다 네. 하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4월 달에 통과시킨다. 네. 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지. 왜냐하면 이 불법 대선이라니 입이 발려가지고 대선 공약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이것은 이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채까지 이렇게 단추가 잘못 깨진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했던. 부분을 어긴 것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과정 없이 그냥 덜컥 4월 달에 그럼 통과시켜 줄게. 네. 그것도 5천억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네. 협상 전략상 좀 거시기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예. 뭐 기자의 시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그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그리고 또 아이들 기르고 교육하는 문제 그것도 아주 꼬맹이들 말이죠. 유아 교육에 해당하는 아이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까지 했는데 그 누리과정 예산은 안 주니까 지금 전국의 교육청들이 다 난리인 것 같아요. 그럼 보니까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그 실제 그러면, 교육감들 만나시죠. 그러면 대안은 뭐냐? 네. 제가 이제 디테일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대안. 그러면 이 과정을 그냥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시켜달라 이 말만 해요. 근데 여야 지도부 합의가 지고지선한 네. 헌법상 상위의 개념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좋아요. 지방채를 그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켜요.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액수가 6천억이에요. 6천억이나 돼요? 네.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네, 이거? 6천억인데 네. 교육부에서 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지방채 발행 액수는 교육부에서 심의해요. 아, 그러니까 얼마씩 할 수 있는지는 그렇죠. 교육부가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함부로 법은 할 수도 없는 잘못된 거네요. 법이지만 통과가 됐다고 쳐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교육청에서 네. 우리가 6천억이 부족하니까 6천억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도 no, 안 돼. 아. 교육부 지금 내부 방침은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1,500억만 발행해. 그럼 나머지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500억은 따로 우리가 우회 지원해 줄게. 네. 그래도 봤자 3천억이에요. 나머지 3천억에 대한 부족분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저희로서는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다른 무슨 민간 예산도 아니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 사업 목적에 맞게 쓰고 하려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다 일단 땜질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땜질식 처방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네. 우선 당장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은 땜빵으로 막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요. 네.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네. 무슨 뭐 농수산물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부채 비율이 1000% 넘는 데도 많아요. 네. 잘못 그 노래 가사도 있죠. 손대면 톡 하고 무너져요. 그런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살기가 어려운 이 빚더미에다가 다시 빚더미를 얹으면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자체 스스로 파산할 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돼서 네.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 부평구청 직원들 월급 몇 달 못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IMF 때. 자, 지방채를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네. 지자체가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니 실제로 파산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지난 1월에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모자라는 돈을 계속 메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지방교육청들이 전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장관도 우려하는 바인 거예요. 박근혜 지금. 대통령한테 또 묻고 싶은 게 네. 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파산 난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면서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지방 예산, 지방채 발행도 곧바로 닥칠 문제거든. 네. 이런 상태로 계속 지방채를 남발하다 보면 아니 4년마다 선거하는 네. 지자체장들이 일단 빚내서 다리 놔주고 뭐 집 져주고 뭐 하고 싶죠. 네. 그러면 다음 네. 지자체장들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야.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정부가 네. 내서 네. 작년 12월 29일 날 시행하려고 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요. 지방채를 남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놓고 그 법 시행하기 한 달 반 전에 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을 또 낸 거예요. 야, 이것은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네. 이건 뭐 시간차로 이거 패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을 일단 자기 집권 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는 무상급식은 진보의 이슈니까 그거 예산 빼서 무상보육 본인의 그 공약을 막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망하든 말든 지방교육청이 망하든 말든 일단 자기 공약이 현실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지속 가능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때와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집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정당과 관계없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가지고 땜질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만 중간에서 멍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냈을 때 네. 정신은 뭐냐면 지방채를 지자체가 함부로 남발하게 되다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마라. 네. 4가지만 허용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조성에 관한 직접 예산. 네. 어쩔 수 없는 무슨 지방채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공유재산, 네. 조성에 필요한 직접 예산, 소방예산, 천재지변 예산, 그리고 지방채를 갚으려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차환. 이 4가지 외에는 절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라 네. 하면서 정부가 묶어놓은 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못하도록. 네. 네. 그러면서 당시 안행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안행부 차관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채 본래 취지에 맞게 투자 사업 중심으로 명확히 개념을 정리해서 정부가 지방채 남발을 제한하고 있다. 라면서 네. 지방재정법상 꼭 필요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다. 이것이 맞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80도로 말을 바꾼 거야. 근데 왜 말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꿀 수밖에 없느냐. 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누리관용 예산은 국비로 완전 책임지겠다 네.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는 파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도미노 현상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해줘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압박하고 그럴 텐데요. 의원님께도 그런 압박이 실질적으로 오겠네요. 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네. 철학적 명상을 해요. 이럴 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리고 정권이 정부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잘못하는 일은 야당원으로서 바로잡아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면 네. 디테일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지방채 발행도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지방채 발행을 계속 허용할 것이냐. 네. 한시적으로 할 거냐. 네. 영원히 할 것이냐. 그래서 부대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한다면 네. 지방채를 발행하면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네. 명징하게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야 지금. 이것도 그러네요.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보완책이 있지 않고서는 네. 이 법은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법이에요.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뭐 이렇게 문제가 뻔한 누더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상황을 그냥 뭐 눈 감아주면서 통과시키는 거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이렇게 누리과정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내년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빚내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제가 아까 3조 네. 7천억 정도 네.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매년 이런 현상이 그럼 반복돼야 되느냐. 그러면 올해는 좋다. 네. 그냥 1년 땜질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좋다 해주자. 네. 라고 합의를 해서 한다고 쳐요. 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하고 후년에도 지방채 발행하고 계속 지방교육청에 네. 완전히 눈덩이처럼 계속 네. 빚이 늘어나면 네. 그러면 지방에서 쓰는 예산은 나라 돈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 세금을 아니 지금 중앙 정부에서 쓰는 것은 국비 개념으로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또 지방채는 빚진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빚 갚어. 네. 땅 파서 빚 갚냐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예산은 없으니까 또 뭐 재벌들한테 하는 법인세 같은 거는 또 계속 깎아준 채로 유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요 함정 단속이 너무 많아요. 경찰에 교통범칙금, 과징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푼돈을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봉은 저 같은 이 유리알 직업들, 직장인들 뭐 이런 그러니까 서민들만 봉이 되는 거죠. 장 기자께서 네. 아주 코렉트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어. 왜냐하면 일단 대안은 뭐냐면 네. 약간 약간 큰 틀에서 대안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네. 법인세 정상화예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25%에서 3% 인하해서 22% 걷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100억 벌었으면 25억 내야 되는데 22억으로 깎아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1,600만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가 네. 적었어요. 2008년도에는 네. 법인세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2010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려 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조 5천억 원이 더 걷죠. 그러니까 더 우리 같은 걷는 거야. 사람들이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을 세금을 그 숫자대로 그냥 심플하게 비교한다면 11조 5천억 원 깎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같은 수준으로 걷게 되면 네. 11조 5천억이 더 거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럼 3조 7천억 누리과정 예산 그냥 범인에. 퉁쳐서 그걸로 그냥 밥 먹이고 뭐 누리과정 그럴 수 하고 뭐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야당의 역할 최전방 공격수. 3조 7천억이 아니라 네. 왜 자꾸 정확하게 뭐냐면 3조 9,622억. 이것은 4조라고 하는 게 맞겠네. 네, 4조네. 사실상 4조네요. 우리는 3조 성격이 622억. 깔끔해서 숫자 틀리고 그러면 너무 싫어. 싫어. 책상 위는 돼요. 항상 깨끗해야 돼. 네. 자, 제가 그 지난해부터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말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엄마들이 노심초사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야당의 역할이요. 이럴 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책을 그런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11월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한 4개월 네. 지금 온몸으로 맨 앞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눈총을 많이 받아요. 그거 좀 해줘버리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못해? 여야 막 원내 이렇게. 지도부가 합의했는데 네. 퉁쳐서 해주지 그래. 이런 그냥 보이지 않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2015년 국가 예산 누리과정 예산이 내가 무슨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네. 교육위도 아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안에 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 참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행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것을 손대거나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안행위원들은. 네. 그리고 새누리당 안행위위원들조차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네. 안행위에 떠넘겼는데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사석에서는 해요. 그런데 어떡하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으니까 정청래 간사가 이것은 좀 마음을 써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참 이것을 언제까지 혼자 우리 안행위원들과 바리케이트 치고 이것을 막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그 당 안에서 또 원내 지도부가 눈총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합의하고 왔는데 이거를 저기서 막고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럴 최고위원회 하다 보면 네. 우윤근 대표 바로 옆자리가 나야. 내 옆자리가 우윤근 원내대표고. 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관해서 네. 제가 대전 최고위원회 네, 갔을 했잖아요. 때 얘기했어요. 네. 그때는 우윤근 대표가 옆에 없었어.
없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월수금 매우 불편하시겠네요. 에? 그 월수금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 열리는데 수요일 날이 좀 편해. 지방 갈 때는 원내대표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장 최고위를 하시니까요. 네. 하여튼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이제 국민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많은 청취자들께서 도대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용납할 수 없다. 정청래 의원이 울돌목 정신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응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지혜를 보태주셔서 전날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방재정법 문제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이거 올해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할 수도 없는 건데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쥐어짜고 있으면 이게 길을 좀 뚫어줘야 되는데요. 정치가 길을 막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지. 좀 먼 얘기 같지만 네. 우리가 하나의 또 대안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법인세는 이제 직접 네. 예산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더니 국민 항복 시대를 열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이버 사찰 등 민주주의를 말살했고 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민생 파탄으로서 네. 국민 고통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시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1인 행복 시대만 열렸다라는 네. 말이 있다. 네. 6.4 지방선거 전에는 새누리당 정권이 후한무치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팻말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 나섰잖아요. 네. 6.4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이 눈물을 흘려도 외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을 도와주셔라.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린다. 네. 이번 4월 29일 이런 박근혜 정부의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시대를 흐름을 잠깐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29일 벌써 선거가인가요? 국민들께서 네. 우리 야당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특히 제1야당 네. 좀 힘을 주시면 네. 앞으로 잘하겠다. 네. 이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해야 국민들이 도와드려요. 잘해야. 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네. 또 모습도 좀 이쁘게 봐달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경남도의 그 홍준표 지사의 이 무한질주를 좀 야당이 좀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재보궐선거는요. 네. 숫자가 적지만 재보궐선거 한 대를 적잖아요. 네. 19대 국회 이제 마지막 이제 네 곳인데 네 곳. 이게 사실은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전국 주도권을 어디가 갖느냐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숫자가 4개 지역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다 패배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누리과정 이런 뭐 폭거 같은 네. 경우도 국민들이 다 용납했다.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여당이 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국민들이 옐로우 카드를 보지 않았느냐. 네. 잘못하면 레드 카드 받으려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바꿔라. 그래서 전국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분수령과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네. 재보궐선거가.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에 상당히 큰 힘을 쏟으려고 한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법 문제 울돌목 정신으로 계속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자께서 팟짱에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해설인으로서 친절하게 네. 상세하게 네. 앞으로도 해설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선 차장이 아닌 장윤선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